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구달인TV의 당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뒤돌리기 대회전 구역별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구역별 해결 방법은 지난 시간에 했던 테이블 전체를 아우르는 라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게 되면 비교적 쉽게 해결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어떤 구간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라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영향을 받지 않는 라인이라 하더라도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게 되면 아무리 까다로운 뒤돌리기 대회전이라 하더라도 거의 다 해결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명드릴 뒤돌리기 대회전은 1번, 4번의 구역입니다. 1번, 4번의 구역은 테이블 중앙을 위로 나누어서 십자가 모양으로 나눴을 때 1, 2, 3, 4. 그 중에서 오늘은 1번과 4번 구역에 대한 해결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1번과 4번 라인은 지난 시간 영상의 3-5 라인과 4-6 라인에 어느 정도 겹치는 구간이 있죠. 바로 이 겹치는 구간은 지난 시간에 기준을 대입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 겹치지 않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했던 방법과 유사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나 오늘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 뒤돌리기 대회전은 일반적인 뒤돌리기와 다르게 키스가 빠져나가는 모양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두 가지의 방법밖에 없다라고 여러분이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이 공이 서 있다면 빨간 공에 우측을 쳐서 뒤돌리기 대회전을 쳤을 때 대략 일적구의 위치가 이 근처를 맞게 되므로 수구는 돌아와서 이 방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 일적구보다 수구의 위치가 위로 교차하는 하나의 경우와 지금과 같이 있을 경우에는 빨간 공의 우측편을 쳤을 때 수구는 대략 이 근처로 들어오게 될 텐데 일적구는 그거보다 위쪽인 이 근처를 맞으면서 빠져나가게 되므로 수구가 일적구 기준보다 더 아래에서 교차되면서 빠지는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일적구에 어떤 두께를 사용하고 내 수구에 어떤 회전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결국 키스가 빠져나가는 모양은 수구가 일적구의 아랫방향으로 빠지냐 윗방향으로 빠지냐 하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내서 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번과 4번 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설명드리는 그 구간의 해결법은 실전 배치와 동일합니다. 자, 지금과 같이 서 있으면 지금 공은 1번 구역의 경계선에 있는 공이죠. 왜 경계선에다 놓고 연습을 하느냐? 이 경계선보다 더 밑에 있는 경우는 얇은 두께만 쳐주게 되면 일적구가 이 방향으로 갈 때 수구는 원래 이적구를 맞기 위한 이 근처로 가게 되는데 이때는 키스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윗방향으로 빠지기 때문에 키스를 의식하지 않고 치셔도 됩니다. 자, 설명드리고자 하는 원래의 배치로 왔습니다. 일적구가 1구역의 경계선에 걸린 공이죠. 하지만 이 경계선에 걸렸다 하더라도 지난 시간에 했던 이 3-5 라인의 기준선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시타로 보여드렸던 이 구역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배치는 키스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적구는 고정되어 있고 만약에 수구의 기울기가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했던 3-5 라인의 기준에서 수구의 기울기가 3칸 기울기가 키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억각 형태로 간다 하더라도 3칸 기울기가 웬만하면 안 되므로 수구가 일적구보다 위로 교차하는 방향으로 키스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수구가 빗가게 형태의 기울기로 만약에 이동한다고 하면 진공은 앞돌리기 대회전을 칠 것이기 때문에 뒤돌리기 대회전은 사실상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일적구가 1구역의 중앙 지점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3-5와 4-6의 테이블 전체 라인에 정확하게 중복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정말 까다롭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테이블 전체 구간에서 키스가 나는 방법에 대한 해결을 연습하시고 이해하신 분들은 비교적 쉽게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3-5와 4-6 라인의 기울기별 키스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4-6 라인에 있을 경우에는 일접구와 수구의 기울기가 0의 기울기일 때 키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접구가 3-5 라인에 있을 때는 일접구와 수구의 기울기가 3칸의 기울기일 때 키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 중간은 2칸, 1칸이면 키스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꼭 외우시고 이 일접구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울기 칸수보다 모자르게 될 경우에는 3번 모양, 수구가 일접구의 윗방향으로 빼는 모양을 치시고 그 기울기보다 남는 경우에는 얇은 두께를 쳐서 수구가 일접구의 아랫방향으로 빠지는 2번 교차를 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일접구가 1구역의 경계선이 아닌 위쪽으로 올라왔지만 테이블 전체 구간인 3-5 라인의 경계선에 걸린 공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접구와 수구의 기울기가 3칸인 경우, 수구가 지금처럼 여기 있을 경우 키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구가 만약에 2칸 기울기, 1칸 기울기, 0의 기울기에 있다면 다 3번 모양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일접구가 3-5 라인보다 약간 윗부분에 있는 대략 3포인트 위로 중간에 걸린 라인입니다. 이 라인은 수구와 일접구의 기울기가 2칸인 경우에 키스가 납니다. 이렇게 키스가 나죠. 키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두께보다 더 두툼한 두께를 이용하면서 백스윙을 길게 하는 롱팔로우로 부드럽게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일접구의 두께를 조금 더 사용한 만큼 위로 빠져나가게 칠 수 있습니다. 간발의 타이밍으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구가 이거보다 안쪽 기울기인 1칸 기울기이거나 0의 기울기일 경우에는 키스는 다 위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1칸의 기울기면 2칸의 기울기의 경계선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방심하고 치게 되면 키스가 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구를 부드럽게 쳐주시는 게 일접구의 분리를 안 일으키고 윗방향으로 교차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방심하고 치면 키스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지금은 0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준 기울기인 2칸보다 많이 모자름으로 스트로크를 너무 이쁘게 하지 않아도 키스는 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편입니다. 만약에 일접구가 지금처럼 2칸 기울 때 키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구가 더 기울기가 큰 경우에는 얇게 아랫방향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랫방향이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번에 일접구가 4-6 라인 근처에 있는 배치이므로 수구와 일접구의 기울기가 1칸 기울기일 경우 키스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키스가 정말 많이 발생하죠. 해결을 하는 방법은 3-5 라인의 경계선에 있을 경우에는 3칸, 그리고 그거보다 약간 위인 경우에는 2칸이죠. 지금처럼 2칸과 3칸의 경우의 기울기일 경우에는 그 키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일접구를 조금 더 두껍게 치면서 부드럽게 쳐서 수구를 윗방향으로 교차를 시켰지만 일접구가 지금처럼 1칸의 기울기와 0의 기울기로 가까워지는 경우, 즉 더 위로 올라오는 경우에는 일접구를 더 얇은 두께로 치면서 부드럽고 느리게 쳐서 일접구가 맞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아랫방향으로 빠지게끔 하는 2번
1번 교차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느리게 부드럽게 쳐주시게 되면 1적구가 맞고 들어갈 타이밍이 생기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준 기울기보다 더 기울기가 클 경우에는 당연히 다 아랫방향으로 빠지게 되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1적구가 1쿠션, 2쿠션 이후에 이목적구를 때리는 2차 키스가 있으므로 똑같이 얇은 두께로 제법 임팩트를 주시고 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1적구의 분리감이 커지면서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지금처럼 1적구가 내려가지 않아야만 2차 키스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구와 1적구가 0의 기울기입니다. 기준 기울기보다 더 모자라졌으므로 윗방향으로 빠지는데요. 이 공은 윗방향으로 빠지는 느낌이 굉장히 찰나의 순간이고 어렵습니다. 이 정도 타이밍밖에 생기지 않아요. 정말 가까스로 있는 타이밍이죠. 그래서 1적구가 지금처럼 4-6의 경계선에 가까워진 공, 다시 말하면 키스의 기준 기울기가 한 칸인 경우로 올 경우에는 0의 기울기라 하더라도 윗방향으로 교차를 시키는 게 아니라 아랫방향으로 교차를 시킵니다. 바로 이 부분이 1번과 4번 구역에서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반드시 구사를 하실 줄 알아야 되는 방법 중에 키포인트가 됩니다. 1적구가 이 위치보다 4번 구역으로 올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구간이 이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은 1적구를 제법 두툼한 두께를 치고 역회전도 살짝 이용하면서 1적구를 칠 때 분리각을 제법 크게 일으켰다가 1쿠션을 맞고 2쿠션 포인트를 굉장히 짧게 이렇게 형성을 시켰다 2에서 3쿠션 쪽으로 역회전과 밀어치는 느낌 때문에 솟구치게 만드는 아랫방향 교차를 치시는 것을 추천하고 권장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키스를 빼는 게 얇게 치고 부드럽게 치는 것보다 더 훌륭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적구가 4-6 라인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1적구와 수구의 키스의 기준 기울기가 0의 기울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키스가 나죠. 지금과 같이 키스가 납니다. 키스가 만약에 안 났다라고 하면 그 공은 아마 수구가 2적구 쪽으로 정상적인 공의 결로 안 갔을 것입니다. 해결을 하는 방법은 1적구가 이 근처에 있을 때 보여드렸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약간의 역회전을 이용해서 1적구를 약간 강하게 치고 수구의 분리를 일으키면서 2쿠션 포인트를 단축의 짧은 구간으로 맞췄다가 단축에서 윗방향으로 솟구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백스윙을 길게 하다가 1적구를 맞는 순간 수구에 힘을 줘서 쭉 밀어주는 방식으로 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키스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 4-6 기준 기울기, 0의 기울기도 지난 시간에 강조를 드렸지만 이 뒤돌리기 대회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중요한 구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수구와 1적구의 기울기가 0의 기울기가 아닌 한 칸의 기울기, 두 칸의 기울기, 세 칸의 기울기인 경우에는 다 키스가 아랫방향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기준 기울기에서 멀어질수록 쉬워지시는 거고요. 거기보다 가까워질수록 어려워지겠죠. 다시 말하면 한 칸의 기울기는 방심하고 치면 키스가 날 수 있죠. 그러므로 수구와 1적구의 타이밍 싸움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너무 수구를 빠르게 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적구가 맞고 나올 때 수구가 늦게 약간 들어올 수 있게끔 얇은 두께로 부드럽게 끌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같이 좀 느슨한 느낌으로 쳐주려고 하셔야 키스가 그래도 제법 안전하게 빠져나갑니다. 한 칸의 기울기에서 좀 더 기울기가 커진 두 칸 정도의 기울기라면 이때는 좀 편안한 느낌으로 치셔도 실제 키스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3칸 기울기죠. 이런 경우에는 뭐 키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죠. 다만 1적구에 2차 키스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수구의 기울기가 기준 기울기인 0의 기울기에서 반대쪽으로 빠진 빗각 한 칸 기울기일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0의 기울기일 때처럼 키스를 해결하시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얇은 두께로 역회전을 약간 이용해서 좀 부드럽게 구사를 하셔야만 이쪽 방향에서 키스의 타이밍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타이밍으로 키스를 빼시면 됩니다. 자, 빗각 기울기 한 칸 경우보다 더 빠진 경우에는 뒤돌리기 대회전을 치지 마십시오. 앞돌 대회전을 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4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4구역은 실전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아주 중요한 공이긴 하지만 실제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구간은 앞서 설명드렸던 테이블 전체 구간인 4-6 라인 기준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 기준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를 봤을 때 조금이라도 겹쳐지지 않는다면 거의 모든 기울기를 다 아랫방향 교차, 얇게 부드럽게 치는 방식을 치시면 되고요. 지금과 같이 치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키스는 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겹쳐지거나 공이 정두께까지 겹쳐지게 된 경우에는 앞서 4-6 라인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이 회전을 빼고 단축을 짧게 맞춰서 단축에서 장축 쪽으로 솟구치는 방향으로 쳐주시면 좋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키스를 많이 내고 있는 배치이죠. 이 구간은 반드시 회전을 빼고 스트로크를 이용하셔가지고 수구를 일적구의 아랫방향으로 교차를 시키는 방식으로 키스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스트로크의 방법은 수구의 분리각을 좀 일으키는 방법으로 치긴 하나 백스윙을 길게 했다가 일적구를 타고 할 때 앞쪽으로 쭉 밀어주는 롱팔로우를 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지금과 같은 배치는 다 키스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4번 구역은 4번 구역의 일적구가 위치한 특수성 때문에 하나의 방법이 더 있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수구가 일적구로부터 어느 정도 빗각의 형태로 서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일적구를 매우 얇은 두께로 쳐서 이쪽 방향으로 분리가 될 때 수구가 그 앞쪽으로 가까스로 먼저 나오는 방식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일적구가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스트로크의 방법은 제법 얇은 두께로 너무 회전을 빼는 건 길어지므로 재회전을 약간 주고 앞쪽으로 부드럽지만 쭉 밀어주는 방식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앞으로 가까스로 빠져나가는 방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마지막에 추가로 보여드렸던 이 방법은 일적구의 위치가 내 수구 쪽으로 더 밑으로 내려올수록 일적구가 같은 두께를 맞는다 하더라도 더 윗부분을 맞기 때문에 수구가 들어올 수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방법은 모두 동일하게 치시면 됩니다. 보다시피 먼저 나오는 방식이 좀 더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죠. 일적구가 더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오늘은 뒤돌리기 대회전 1번 구역과 4번 구역에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까다로운 건 바로 1번 구역이 되겠네요. 이 1번 구역을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되면 4번 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쉬운 구간이 되죠.
또한 오늘 설명드릴 이 1번과 4번 구역이 실전에서 굉장히 실패율이 높은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되면 에버리지는 반드시 올라가고요. 점수 또한 올라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이팅!